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의 네. 여왕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그럼요. 그리고 E.T.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럼요, 봤죠. E.T.의 그 주인공이 주리 베리무어. 예. 역시 배우니까 잘 아시네요. 그다음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도 보시고. 예, 캐트 윈슬렛. 이거 뭐 그 배우들의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면요. 이 세 분의 그 학창 시절의 공통점이 있대요. 네. 뭐가 기억나세요? 뭐 어릴 때부터 예뻤고 네. 똑똑하고 사랑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의외로 학창 시절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심하게 아이고. 당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서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정말. 예,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자녀가 친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좀 당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고 또 그것이 본인들의 삶의 거룩한 사명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단 따돌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는데요. 오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정말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녀들이나 또 학부모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중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전에 사건을 한 여고생이 왕따를 당하는 괴로움을 못 이겨 경찰과 스스로 교육청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이유도 모른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저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 자신의 아픔을 딛고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 고민 상담 앱 홀딩5 운영자 김성빈. 더 이상 따돌림으로 인한 눈물 없는 사회를 꿈꾼다. 김성빈 자매와 그 가족을 함께 만나봅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쁜 따님하고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네. 아빠, 엄마 한 가족이 멀리 그 경북 구미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네. 아빠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성빈이 아빠 김기대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시군요. 네. 어느 그렇습니다. 교회 섬기시는 거예요? 구미 시민교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빈이 엄마 송은경 권사입니다. 네. 네. 두 분이 다 사투리를 쓰시네요. 서울 오셨는데. 이렇게 음성이 소녀 같으세요. 아유. 자, 우리 자, 성빈이. 네,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1학년 재학 중이고요. 네. 청소년 희망앱 홀딩5 운영자 김성빈입니다. 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요. 네. 아유, 뭐 실물은 더 이쁘고 네. 화면에 나오는 것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음 씀씀이도 이쁘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아니 이렇게 이제 세 분을 보면서 겉으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화목해 보이는. 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성빈이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성빈 얘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건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오. 네, 당하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사소한 오해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정말 이게 점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뭐라고 뭐 이유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물어봤었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인정을 하고 만약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걸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잘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예 이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따돌림 당하면 정말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용기 내서 물었는데도 답을 안 해주던가요? 네. 사실 모든 게 왕따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군다나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왕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듣는 네. 얘기는 그렇게 사소하게 처음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하다가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 좀 과격해지고 언어 폭력을 쓰게 되고 네. 그러는 과정으로 변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빈 양도 그런 일을 당하신 겁니까? 점점 친구들이 이제 좀 과격하게 왕따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아니 경험하고 한두 명이었다 점점 그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당했는 건요. 뭐 얼굴을 향해서 뭐 가위를 던진다거나. 가위를 같은 여학생이니 네. 그거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다행히 맞지 아니 않았어요. 갑자기 과일을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소문 때문에 네. 뭐 자기가 쌓였던 것을 그렇게 표출하는 네, 거군요. 표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건 성빈 양이 그 친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그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소문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모르는 소문. 어떤 소문이 도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어떤 애가 너 이런 걸 했어? 이런 애였어? 라고 물어보면 아, 이제서야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땐 제가 너무나 퍼졌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게 반박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네. 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자녀분이 성빈이가 따돌림 당하는 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는 성빈이가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우리 성빈이가 참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있었던 일도 제대로 이야기도 잘하고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우울한 모습을 또 봤고요. 뭐 문을 잠그고 있는다든지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학업 문제일까? 친구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 예, 그때부터 제가 아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좀 이제 대화를 해보고 물어보셨을 텐데. 예,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심각할 때쯤 되니까 성빈이가 저한테 엄마 친구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처음에는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부모님 예, 그래서 이제 성빈아, 네가 조금 더 양보하고 좀 배려하고 좀 해봐. 너 혹시 너한테 잘못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빈이는 조금 답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되게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었는데 엄마마저는 네.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많이 속상했었고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가족한테도 기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제 말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족도 내 편이 엄마가 아니구나 네. 이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엄마는 혹시라도 자녀에게 너무 또 부모들이 과잉으로 내 자녀 네. 그러는 것이 교육적으로 잘못될 수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 말을 들어주지만 그래도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네. 얘기했을 텐데 네. 워낙 성빈이는 지금 상처가 많으니까 네. 엄마마저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충격과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러시죠.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네. 라는 생각이 우리 아이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게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님은 아셨어요? 저는 제일 나중에 알았죠. 그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니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집단 따돌림 당할 때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성빈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가 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그 따돌림 당하는 케이스가. 사실 왕따는 이유
있어서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왕따겠죠. 네,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사실 학창 시절에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또 그쵸. 방관자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학창 시절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내 아픔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에 대해서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입장에서는 아, 왕따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부모님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제 아픔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색안경을 끼고 나를 네.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네, 힘들다는 맞아요. 얘기죠. 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왕따가 시작이 됐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학교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없었어요. 1학년 때는. 제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좀 센 무리에 가고 싶어하고 또 친구들 많은 무리에 가고 맞아요. 싶어해요. 사실 그리고 왕따의 친구가 되는 거는 제2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관자 입장에서 서게 그렇죠. 되는 거. 성빈이가 그렇게 시달리면서 극도의 불안 증세까지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엄마는 알잖아요. 애가 지금 어떤 상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애가 불안해하고 멍하니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밤에 갑자기 나와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예, 그런 정세가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리고 성빈이가 저한테 가슴 아프게 했는 말이 있어요. 엄마, 자살은 특별한 아이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저 마음속에 무서움이 막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도 못지않게 또 불안한 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자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단속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게 되더라고요. 장문도 다시 한번 하긴 하게 되고. 그 정도로 이제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네. 이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네, 네, 여기시고 맞습니다. 있을 수 있는 예, 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결국 이제 성빈이 문제가 엄마에게 알려지게 되고 아까 이제 아빠인 장모님은 맨 나중에 네, 아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께서 특단의 조치를 이제 취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나름대로 이제 비밀 병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셨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신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집사람이 먼저 한 2번 갔습니다. 학교에. 네, 학교에요. 네. 근데 갔다가 오면은 이게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더 증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불문율로처럼 생각하는 게 자기들 문제에 어른들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오게 되니까 이제 더 크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기로 했고요. 네. 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팩트에 근거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감정적 부분만 가지고 제3자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매우 힘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빈이를 불러서 성빈아, 우리나라는 살인을 했는 사람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당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당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학교에 찾아가게 됐죠. 네. 그 정리했다는 것은 뭐 메모도 하고 뭐 기록을, 녹음도 하고 사진도 녹음도 찍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자료들이 상당 기간 동안 모아졌고 그렇죠, 모였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작업 방법가 되거든요. 내가 이걸 지금 적고 있다. 그걸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야 상대방 아이도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빈이를 그렇게 이제 공격하고 가해하는 친구들한테 네네. 너 이 내용을 내가 다 메모해 놓겠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기록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어. 친구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책 이름이 김성빈의 데스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음의 노트. 네, 이거를 그 아이들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적히면 이 공책에 이름이 적히면 나는 죽는데 끝장이다. 그렇게 해서 예. 지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네. 친구들이 조금씩 알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숨어서 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숨어서 안 쓰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거를 공책을 쓰지 않을 때는 뭔가 더 심하게 할 것 같고 그런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아빠가 당당하게 해라라고 하셔서 네, 그때부터 당당하게 썼는데 네. 네, 그런 또 이름이 불리면서 그렇군요. 오. 그러면 선생님을 만나시고 이제 성빈이의 친구들을 만나셨을 때 네. 네, 처음 대면하셔서 아버님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셨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서 깨끗하게 끝을 내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학창 시절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진지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뭐냐니까 제가 승빈이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참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네. 네. 그렇게 그 아이들의 말에 공감이 될 정도로 아이들이 논리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갔던 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제가 반박하셨군요. 반박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노트나 이런 걸 그렇죠. 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말이 궁해지니까 네. 잘못했다 그러고 어허. 이제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그 아이들의 논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된 논리죠. 그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이 대처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성빈이 그 다음 학교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개선이 됐어요? 아빠가 다녀가신 뒤에? 이게 바로 이렇게 누그러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네.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네. 그럼 친구들하고의 그런 갈등이 좀 줄어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나 친구들을 사귀는 빈도수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나요? 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그때 저한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반 친구들이 다 바뀌고 나서 저한테 너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너가 참 나쁜 아이였는데 이렇게 너를 직접 겪으니까 그런 애가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이유는 있었네요. 성빈이가 예뻐서요. 아니 나도 아까부터 그 얘기를 그래.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예쁘니까 질치의 대상이 되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아까 성빈이를 딱 보면서 예.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임을 놓치고 있었어. 네. 방송 초기에 이 얘기를 하자니 근데 네가 너무 이쁘다. 아니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 친구 하나 그렇게 친구 하나 얻는데 1년이라는 세월. 그 1년이 뭐 짧다면 짧은 거지만 또 길다면 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만나고 좀 회복이 되고 네. 이제는 좀 마음속에 그런 나쁜 생각도 안 갖게 되고 네. 건강해지게 된 거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공포의 3월이래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뭐 딱 야, 쟤하고 놀지 말자 이렇게 딱 정해지는 시기가 3월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변의 성빈 양 말고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내에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빈 양이 야,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나 앞으로 자라난 세대의 문제일 것 같아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기발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제가 그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나를 믿어준 내 편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친구였어요. 단 한 명의 친구. 네. 그래서 너무나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아픔을 제가 만약에
이겨내고 극복한다면 아,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아이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아,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고민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PC 버전, 앱 버전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랑 가까이 있고 또 스마트폰이 또 즉시 응답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고민을 올리면 또 고민을 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니까 딱 스마트폰 앱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제가 아,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한번 지켜주자. 라고 해서 네, 앱을 만들게 그런데 되었어요. 앱을 만들려면요,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그죠? 어플 예. 쉽지 않거든요. 개발비. 어. 예. 제가 이걸 만들 수 있던 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순수하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무지해서, 알면 못해, 알면 무지에서 못해. 오는 용감함. 네, 정말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제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걸 부모님께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네. 근데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겁먹으셨죠? 네. 그러니까 돈, 비용 이런 게 얼마나 들고 이런 걸 다 아시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이제 의뢰를 해보겠다고 네. 이제 앱 회사 의뢰를 해보겠다고 딱 했는데 견적이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와. 근데 3천만 원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네. 되게 큰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아니 허락을 못했죠. 아. 그래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야 3천만 원 너무 많다. 네.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진정시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처음에는 뜻한 대로 되지 않은 거네, 계획대로요? 네. 그러면 안 됐는데 어플이 결국 만들어졌잖아요, 앱이요. 네. 다시 이게 그럼 세상에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언제 그러면 다시 이 일을 추진하시고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언젠간 해내겠다. 언젠간 대학 가서라도 언젠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라는 이제 아픈 일들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혼란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불을 끄고 못 자고 또 엄마랑 같이 자야 됐었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겪었어요 혼란을. 그때 제가 아빠한테 만약에 이 앱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치유를 하고 좀 더 같이 이렇게 뭔가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치유를 할 텐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항상 그때 뉴스에서 많이 봤던 말이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밀 때는 어른들이 외면하시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그때 제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네. 그때 아버지 그러면 다시 한번 도와주겠다라고 하셔서 근데 지금 너가 기획한 것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더 줄여봐라라고 하셔서 좀 더 줄인 게 지금의 홀딩5고요. 홀딩 5. 네. 홀딩5 뜻이 뭐예요? 홀딩5 뜻은요. 네. 홀딩 이펙트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네. 안아주기 효과라고 해서 아기가 울 때 네, 이렇게 자지러지게 엄마가 울 때, 안아주듯이. 네. 안정을 되찾는 건데 딱 제 앱 의미랑 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홀딩을 따왔고 또 5분은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라디오에서 그때 음악이 흘러나왔대요. 근데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5분의 노래, 5분의 효과. 시간에 네.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생각을 마음이 바꿨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평상시 5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위기의 5분은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을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위기의 5분이라도 어머니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지켜주면 네,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홀딩, 심리학 용어의 홀딩 홀딩이란 말과 네. 시간의 5, 네. 홀딩 5. 이름도 좋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진짜 왜? 어떤 아빠가 안 들어주겠어요. 뭐 정말 도저히 안 될 거 아니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네.
그럼 결국은 금전적으로 조금 줄이긴 했지만 네. 결국 성빈 양의 그런 말 한마디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의 네. 막중한 울림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왜 그럼요. 어른들은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꼭 네. 필요할 때는 안 해주느냐 이 말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 굉장히 마음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기적으로도 세월호 문제가 있었고 네. 그때 아픔이 사실 우리 모두의 아픔처럼 같이 그렇죠. 느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안하다. 음.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잊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겠거니 생각했는데 다시 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가고 또 그 마침 그 회사의 대표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능 기부해 선한 주시겠다고 또 분이 그렇게 계셨군요. 아니 이 홀딩 5 애플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뭐, 궁금하실 그 것 안에 같아요. 어떤 많은 내용들이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제일 자랑이라고 하면요. 네. 일단 10대가 만들어서 아무래도 10대의 심리나 그런 10대가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또 그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그게 제일 큰 자랑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피인과 드리민이라고 앱에 네. 있어요. 그래서 해피는 이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멘토라고 네, 멘토고요. 드리미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 해서 네, 멘티예요. 멘티. 그래서 제가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정말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만 꿈과 희망이 자라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 시대 같이 동시대 살아가는 훌륭하신 분들이 또 다음 세대 위인이 되실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뭔가 소통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분들도 이제 해피인으로 모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셔지나요? 해피인에. 지금은 뭐 강주현 변호사님이나 네 여러 그 교육자 분들이랑 네. 또 뭐 G.O.D 김태우 선배님이나 네 그렇게 좀 각계각층에서 네 그분들을 방송 모셔서 연예계도 네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또 아이들이 고민을 올리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그렇게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뭐 홀딩 5 올라온 글이 보통 어떤 글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사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성 문제나 학업 문제, 뭐 진로 문제나 또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문제도 많이 올라오고요. 또 10대들만 이렇게 제가 딱 만들 때는 10대를 위해서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딱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정말 연령대가 다양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도 올려주시고, 네, 또 부모님 세대 때는 뭐 자녀와의 갈등 글 올려주시고, 그것도 괜찮겠네요. 또 직장인들의 사이에서 또 왕따가 있잖아요. 네네네. 직장인들 왕따도 올려주시고 또 네, 그렇게 좀 다양하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럼 올라온 글 중에 기억나는 글 가운데 성빈 양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같은 또래의 고민 가운데 이 글은 정말 내가 공감이 되고 많은 글 중에 이 사연만큼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기억나는 글이 있죠.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2개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래요? 그 뭐가 있구나. 봐요. 뭘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네. 자,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자, 기억에 남는 여기 네. 자, 홀딩 5 드리민의 고민은 네, 볼까요? 네. 힘들어요. 네.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 이 말 딱 4글자만 올라왔었어요. 오. 그래서 전 처음에 제가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장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네. 댓글에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힘들어요라는 4글자밖에 못할까. 무슨 일이세요? 얘기해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면서 정말 댓글로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거 보고 참 많이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이 4글자 외에는 다른 표현을 네. 못했을까. 그러면 이 글을 ol린, 사연을 올린 분의 힘들어요라고 하는 그 뒤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분이 좀 회복이 되셨어요, 케이스가. 이분이 따로 극복수기를 안 올리셔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고 네. 네. 야, 이게 정말 기억날 것 같아요. 힘들어요라는 네. 이 네 네. 글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네. 성빈 양 입장에서는 기억이 남을 만한 사연 같아요. 네. 어. 다음 또 판넬 들어주실까요? 어떤 고민이. 고민이 기억이 남을까요? 네. 왕따를 당한 이후에 밥 먹기가 힘들어요. 이동 수업 시간에 항상 혼자 다니고 밥도 혼자 먹어요. 때론 애들 시선 때문에 급식도 안 먹어요. 아,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이럴 수 있겠네요. 네. 밥을 먹을 사람이 아. 없어서.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음. 누구 앞에서 밥 먹는 자체가 힘든 고민을 올려준 거죠. 네. 밥은 먹을 수 있는 건데 밥 먹는 것조차도 누구 보는 앞에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밥 혼자 먹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네, 그러니까 익숙한 것보다는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저도 밥을 굶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급식소에 가면은 몇백 명 이렇게 전교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선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왕따가 아닌데 혼자 먹는 건 괜찮아요. 사실 다른 친구들이 봐도 제가 자존감이 높고 괜찮은데 제가 진짜 혼자였는데 진짜 혼자 먹을 때는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그러면 있을 것 의외로 같아. 지금 학교 생활 중에서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혼밥족이라고 네. 해요. 혼자 밥 먹는 족. 네. 그래서 혼밥족이 요즘 굉장히 우리 주변에 사실은 학생들 말고도 직장인들이나 주변에 혼밥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혼자 밥 먹는 아이도 있다고 이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네. 화장실 변기 위에다가 지금 도시락 같은 거를 놓고서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이제 올려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 지금.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사진 한 장으로 이건 지금 이렇게 조작한 사진이 아니고 사실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죠? 어머니는 맛있게. 이런 얘기 들으시면 성빈이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성빈이가요 1학년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엄마 점심시간에 밥 먹기가 두려워 무서워 그러더라고. 그래도 성빈아 먹어야지 먹어야 돼. 또 얘들 같은 경우에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그쵸. 하잖아요.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애들 시선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밥을 안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금방 저 도시락을 보니까 어머니 눈가가 마음이 촉촉해지셨어요. 더 아프네요. 그 엄마의 심정을 네, 알기 때문에. 예, 더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오늘 방송 보시고 왕따 시켰던 그 친구들이 방송 보면 와 깜짝깜짝 뜨끔뜨끔 하겠어요, 그죠? 근데 또 철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오히려 많이들 또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러네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꼭 성빈이의 친구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이 사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비춰봤으면 좋겠다. 성빈 양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제 앱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민도 듣지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특히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들, 가해자 말고 우선 가해자도 뭐 지금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더 피해자가 중요하니까 네. 그 친구들에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면 좋을까요? 왕따는 진짜 터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터널은 이제 어두운 데를 지나가다 보면 어두울 때는 엄청 깜깜해서 무섭고 두렵지만 언젠간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빛을 보는 끝이 있기 때문에 왕따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어줘야 되고 또 자신한테 격려를 해줘야 되고 자존감을 이렇게 스스로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홀딩5 앱을 한 몇 명이 사용하고 있나요? 보급이 많이 좀 됐나요? 네, 방송 이렇게 나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고민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10,000명. 어휴, 네. 야. 대단하네요, 정말. 유명한 사람. 그래. 네. 사실은 이제
성빈 양에 대한 그런 자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무엇보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이것이 큰 네. 도움이 됐을 거예요. 어떤 조언을 부모님들은 해주셨는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 말고도 또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조언들, 도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엄마는 이런 한창 고민이 있고 힘들어할 때 네. 어떤 면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성빈이 같은 경우에는요,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어.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저희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말씀 많이 묵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또 기도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성빈이 스스로가 뭐 욥이라든지 욥기라서라든지 뭐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회복되어 가더라고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이 왕따 문제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네네. 저희들도 사실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남의 이야기였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였는데 막상 당하고 나니까 생각한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힘들면 부모도 같이 힘들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오죽했으면 왕따를 당해서 죽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한 가지는 객관적 입장에 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객관적 입장에 썼었어요. 왜냐하니까 내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약자라는 거죠. 그때는 아이 편에 서서 아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지리한 그 시간이 갈 동안에 부모도 같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과정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모도 나중에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부모도 있거든요. 아이의 부모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은 팩트에 의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주려면 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용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칫하면은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를 입은 부모님이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일을 벌였다가 가해자가 되는 게. 예, 명예훼손으로 그쵸, 고발당한 그쵸. 경우가 있어요. 네. 지혜롭게 해야 네, 되는데. 그럼요. 아버님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네. 지혜롭게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래도 모성애가 더 강하시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셨을 것 같아요. 예, 눈물의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진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성빈이 곁에서 같이 계셔주시고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렇게 많이 성빈이가 회복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 성빈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 또 만나게 됐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빈 양은 이제 모태 신앙이죠. 네.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왕따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빈 양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네. 성빈 양이 신앙적으로 어떤 걸음을 걸어왔어요? 가장 어려울 때 또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는지. 제가 사실 이 아픔을 당할 때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냐고. 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네. 왜 저만 이렇게 학교를 가기 힘들고 저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벼랑 끝에까지 몰리게 하시는가 하면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또 제가 만약 진짜 왕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고통인데 그 고통을 저로 인해서 겪게 하시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이렇게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
뭔가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시는 그런 뭔가 사명감 이런 소명을 주신 것 같아서 이제 사명까지. 네.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아주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친구들 이제 많아졌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다를 것 같은데. 네. 틀리죠 완전히. 학교에서 그죠? 네. 어떻게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 대학교 일단 고등학교는 일단 뭐 다 짜여져서 나오는 그런 게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네. 대학교는 자유로워서 일단 거기서 너무 좋고요. 또 친구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놀 시간도 많고 네. 이게 그런 시간이 많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미팅 해봤어. 아, 이제 중요한 얘기는 미팅도 해봤다니까. 아니 뭐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고 앞으로 좋은 또 친구들도 남자친구도 사귀어서 네. 정말 건강하게 교제도 하고 많은 그런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네. 홀딩5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소개받은 그러니까요. 대로 이용하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우정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네.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릴 네. 게 있어요. 이름표인데 이게 네, 서울시하고 뭡니까? 대형 네. 그 광고 기획사에서 네. 이 기획한 건데 친구 명찰 캠페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달까요? 요거 뭐냐면 혜진 친구 김학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학중의 친구 전혜진. 자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친구라는 설정을 해놓는 거네요. 네. 아까 성빈 양이 그 얘기한 한 명의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한데 네. 아예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요 제가 봤는데요. 네. 이렇게 학교에서 누구의 친구 누구라고 한 명씩 지정을 해준대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내 친구를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왕따 집단 따돌림이 줄었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위급 시에는 누르면은 그 신호가 간대요. 그 친구한테 도움을 성빈 요청하죠. 양도 몰랐어요? 몰랐죠. 네. 새롭게 이제 지금 서울시랑 그다음에 광고회사에서 힘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각 학교마다 이것도 보급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홀딩5에서도 한번 해봐요. 네. 아, 네, 굉장히 좋은. 이 이름표하고 짝짓기를 이렇게 해서 다 정말. 몰라 다 나하고 네. 어려워도 이 친구만큼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구 친구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저는 하여튼 여기 보니까 혜진 친구 우리 학중 친구. 집사님이 나의 친구가 돼서 내 고민을 들어주는 이런 운동들이 젊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네. 그럼요. 필요할 것 같아서 홀딩5 안에서도 친구 짝짓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어려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 네. 사실 그게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시고 네. 또 언제나 우리 삶에 그 위기와 아픔이 있을 때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기는데 네. 오늘 성빈 양의 이야기는 사춘기 10대 때 겪는 많은 고민들, 우리 사회의 이런 구조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이 가정의 문제까지 확산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 이런 문제들을 건강하게 잘 이겨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아픔들을 지금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지만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성빈 양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같이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좀 맞서서 거룩한 싸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성빈 양은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 꿈이나 계획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네. 앞으로 청소년 치유 사역을 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싶고 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힐링의 공간도 만들고 싶고 그런 아이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네. 20살짜리가 아,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죠? 40살 정도 되신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처럼 너무 성숙의 단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되네. 아니 근데 이렇게 가족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네. 교육받았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아버님, 어머님을 뵈면서 마음이 놓이는 거야. 네. 아, 저런 분들의 건강한.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또 고백 속에서 성빈 양이 이기는 건 당연하겠구나. 부모님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끝으로 아버님 네. 가족 대표로 기도 제목이나 네.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빈이가 아픔을 겪었을 때는 사실 가족 전체의 아픔이었는데 최근에 승빈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빈 양의 가족들이 멀리서 올라오셔서 사투리 써가면서 서울에 매력 오셔서 있어요. 아니, 참 좋아서 하는 얘기 너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네.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저는 정감 친근하고 있죠. 좋은데 네. 모습을 뵙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오늘 처음 뵙지만 훨씬 더 가까워지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 속에 이 가정을 인도하실 거라 이렇게 믿고 아멘. 성빈 양의 꿈대로 많은 후배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축복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학창 시절에 불현듯 찾아온 집단 따돌림은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오늘 성빈 양처럼 그런 아픔이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고하고 또 가족들에게 알려서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헬스 트레이너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배에다가 복근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복근이라는 게 뭐 우리 흔히 아는 왕자 이런 그 복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근은 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채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껍데기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